탄력 발작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탄력 발작은 깨어있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근육에 힘이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말을 못하기도 하고요.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탄력 발작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탄력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심하게 울거나 또 갑자기 심하게 웃는 경우에 몸에 힘이 빠져서 옆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아주 약한 형태의 탄력 발작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엉엉 울 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 또한 탄력 발작의 작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탄력 발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 즉 갑자기 심하게 웃거나 너무 신나고 흥분해서 이야기하다가 또는 갑자기 깜짝 놀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우 심하게 울거나 심한 분노나 화를 낼 때 탄력 발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육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때에도 탄력 발작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의 증상의 강도나 심각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말하다가 턱에 힘이 빠져서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며 팔을 들고 있다가 뚝 떨어지거나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팔을 들어 올리는데 힘이 들 수도 있고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릴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양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신이나 경련 발작과는 달리 탄력 발작이 있을 때는 의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모두 기억하게 됩니다. 탄력 발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구나한테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수면 장애로 심한 주간 졸음증과 졸음 발작이 특징적인 기면병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면병은 과도한 주간 졸음, 졸음 발작 이외에도 가위 눌림으로 알려져 있는 수면 마비나 잠들 때 또는 깰 때 뭔가 보이거나 들리는 인면시 환각, 기상시 환각 증상, 그리고 탄력 발작과 같은 4가지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드문 수면 장애입니다. 모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졸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나머지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기면병은 탄력 발작의 증상이 동반되는 1형 기면병과 탄력 발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제2형 기면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탄력 발작이 동반되는 제1형 기면병 환자에서 주간 졸음증이 먼저 나타나고 탄력 발작은 몇 개월이나 몇 년 후에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탄력 발작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탄력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호르몬이 분비되고 잠을 자고 깨는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의 외측에 있는 올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특정 뇌세포의 손실 때문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렉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낮에 잘 깨어있기 위해서는 생체 시계가 활성화돼야 되고 이와 맞물려서 숨골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서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각성 물질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꺼질 수가 있습니다. 올렉신은 이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숨골에 있는 각성신경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낮에 깨어있는 동안에 이러한 각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함으로써 낮에 잘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렉신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각성 물질이 중간에 생성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면병 환자들은 수시로 이유 없이 갑자기 졸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어서 꿈꾸는 잠, 렘 수면에 접어들게 되면 뇌는 활성화돼서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도 하게 되지만 목 아래쪽으로 운동신경을 차단해서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렘 수면 세포는 수면 중에 꿈잠, 렘 수면 시에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깨어있을 때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흥분하거나 슬픈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렘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극하게 되어서 낮에도 렘 수면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력 발작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슬픈 감정이나 즐거운 감정이 나타나도 렘 세포는 활성화되지 않게 됩니다. 올렉신이 깨어있는 동안에 렘 수면 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렉신이 부족하게 되면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렘 세포가 낮에도 활성화될 때 억제되지 않아서 잠잘 때와 같이 신체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탄력 발작은
발작은 올렉신이 부족하거나 생성이 안 되는 기면병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면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올렉신 생성 세포가 손상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면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아직 기면병이 유전적인 연관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어 있지는 않거나 일부에서만 발견되고 있지만 제1형 기면병 환자의 약 10%는 비슷한 증상이 가까운 친척에서 나타나는 유전성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면병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올렉신을 생성하는 세포의 손실은 면역 체계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진 적이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끝나고 난 뒤에 중국, 북유럽, 이탈리아에서 기면병의 발생이 증가된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종플루의 감염 이후에 면역 체계가 변화되어서 올렉신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됨으로써 기면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면병 원인으로는 뇌 손상을 들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 손상이나 뇌 종양, 그리고 후천적으로 뇌가 손상되거나 파괴가 되면 올렉신이 생성되는 뇌세포가 같이 손상되어서 탄력 발작과 기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력 발작은 기면병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면병과 상관없이 탄력 발작의 약 30%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드문 병인 리만-픽 병입니다. 리만-픽병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세포 내로 운반할 수 없어서 신체 조직에 지방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희귀 유전성 질환입니다. 리만-픽병이 있는 사람들은 심한 인지장애나 치매 그리고 탄력 발작과 같은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입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유년기에 시작되는 유전성 질환으로 성장이나 발달 지연, 지능 저하, 작은 손발, 성장 호르몬의 결핍, 비만, 당뇨병, 심한 식욕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프라더-윌리 증후군에서는 흥분할 때도 탄력 발작이 나타나게 되지만 음식을 먹을 때도 탄력 발작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엔젤만 증후군에서도 탄력 발작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엔젤만 증후군은 유전성 질환으로 지적장애, 언어장애, 운동과 균형장애를 유발하는 신경계 유전 질환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드물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탄력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탄력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한 불면증 치료제인 수브렉산트나 렘브렉산트와 같은 올렉신 차단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탄력 발작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탄력 발작은 약물을 중단하거나 다시 복용하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탄력 발작의 진단은 증상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웃거나 슬픔과 같은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신체 일부에 힘이 빠지거나 신체 전체가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것이 수분 이내로 지속되게 되면 탄력 발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이나 수면 습관, 과도한 졸음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와 관련돼서 기면병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탄력 발작이 기면병에 의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야간 수면 다원 검사와 주간 수면 잠복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탄력 발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탄력 발작을 일으키는 올렉신이나 하이포크레아틴의 손실을 우리가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약물이나 치료 방법을 통해서 탄력 발작의 빈도수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탄력 발작의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되면 탄력 발작의 빈도나 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면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각성제인 피톨릭산트, 와킥스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주간 졸음도 호전되고 탄력 발작의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탄력 발작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매우 놀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쓰러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1, 2분 내로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수영이나 운전, 등산과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때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면병이 있는 경우에 주간 졸음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졸릴 때 낮잠을 자도록 허용해야 되고 탄력 발작이 나타날 때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잠을 자게 되면 기면병의 증상도 좋아지지만 탄력 발작의 빈도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지키고 수면 위생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선 수면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주말과 주중에 매일 같은 수면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낮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햇빛을 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땀이 나는 운동이나 식사나 흡연, 음주,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스트레칭, 복식호흡, 그리고 명상과 재미없는 책 읽기, 잔잔한 음악 듣기와 같은 활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뇌를 자극하고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뇌는 잠자는 시간을 인식하게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졸음이 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탄력 발작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발작은 웃거나 우는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근육의 일부나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면병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상적인 사람에서도 드물게 그리고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탄력 발작은 뇌의 각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올렉신, 하이포크레아틴의 손실이나 생성이 적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별 문제는 없지만 탄력 발작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나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거나 반복되게 되면 수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